수익이 날 확률이 95% 정도가 됐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업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 있으면 자산이 커져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죠.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죠. 월급만으로는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예적금 주식 투자 해보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요. 무슨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재테크, 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더라, 이 현상만을 보고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어 온 그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표가 어떤 표냐면요, 전 세계의 주식들 가운데 이 미국이라는 국가, 대한민국의 기업들 차지하는 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의 주식이 영향력이 커지고 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1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71% 정도여서 과반 이상이 미국 기업들의 주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10년 후에는 51.5%, 근데 2024년 11월 보면은 불과 얼마 전이죠, 66.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추세로 보면은 20년 동안에 그래도 그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국은 2014년에 1%를 넘기면서 성장으로만 따지면 많이 성장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 0.99%로 떨어지면서 다시 20년 전으로 회귀를 한 그런 모양새를 확인할 수가 있죠. 국내 주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이런 결과는 나타났고요. 국내 주식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은 장기간 횡보를 하는 그런 모양새. 그 횡보를 한다는 것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걸 반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잘 재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지만 수익이 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투자를 직장도 있는 분들, 우리 가정을 돌봐야 하는 주부님들께서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샀다 팔았다를 그 타이밍에 맞게 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매우 난이도가 높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새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다소 현재는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고 버티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르기가 쉽더라.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안 그래도 저희 월부 나와주셔가지고 S&P 500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모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영상들이 있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S&P 5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2020년 8월에 S&P 500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라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 자산을 소중하게 불리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처음을 드렸어요.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특히 월부 구독자분들께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이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 좋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드를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효율적으로 내 자산을 그 시드를 만들 때까지라도 잘 불려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너무 많이 비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시더라도 잃는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그거는 안 되겠고 그냥 아껴서 모으기만 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요. 강남 부동산을 왜 선호하세요? 항상 오르기만 해서 선호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강남 부동산을 더 선호하시고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같은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주식에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 주식은 2020년에도 돈을 잘 벌었고 2021년에도 잘 벌었고 22년에도 잘 벌었고 당시에도 전망도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2022년도에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도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소득이 어느 정도 높거나
이미 재테크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미국 주식에 더 빨리 투자를 하시고 더 오랫동안 실천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재테크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수익을 잘 내셔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따라잡으셔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나는 지금 잘 모르니까, 나는 어차피 소득이 적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금액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레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이런 적금을 가입하신다든지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 더 안타까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돈의 방향도 계속해서 좀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좀 방향으로 갈까요? 당장 올해 오를까? 막 약간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느냐, 이 기업이 돈을 잘 벌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것만 놓고 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자체가 되게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잘 올랐던 그 배경에는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성장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국 기업들의 전체적인 순이익의 성장률 평균을 갖고 온 그래프예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의 순이익의 성장세가 있었다. 약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8%씩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24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2024년에는 더 높아졌습니다. 9.4%로. 아마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국가의 기업들의 순이익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8%나 된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 수치를 뛰어넘어서 9.4%가 되었고요. 그런데 올해 있잖아요. 2025년에 예상되는 순이익의 성장률은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넘습니다. 14.8%. 2025년은 그동안의 미국 기업들이 순이익이 성장을 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폭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이 예상되고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아마도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주식 하면은 한 가지 키워드를 떠올리시기가 쉬워요. AI 하면은 그래, 미국 주식, 챗GPT 이런 것들 쉽게 떠올리시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 현상에도 AI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AI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있다. AI 기술이 더 뛰어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미국 주식,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좀 사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주식이고, 주변에 한 명쯤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 나 수익 내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친구들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또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개인 주부님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30분씩 빠지지 않고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처음에는 몇 주 동안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 관심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투자가 좀 더 적합하냐, 그러한 투자로서 ETF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대, 40대, 부부, 개인, 특히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ETF 투자가 좀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알겠어. 좋아.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알고 그러면은 뭘 담아야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2020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S&P 500을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데 가장 장기간의 관점에서 장기간의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검증이 된 ETF가 바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장기간이라 하면은 몇 년 정도예요? 뭐 120년, 130년 그때부터 지수를 산출한 그 결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큰 폭의 하락기도 있었어요. 경제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우상향을 했다. 라는 것이죠. 과거 데이터상으로 그래도 3년의 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날 확률이 S&P 500 기준으로 해서 95% 정도가 됐습니다. 95%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좋은 ETF를 꾸준하게 모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자산의 형성을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 그러한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다 거기 지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환율 수준이 1,400원도 넘어가고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품을 매수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목 검색을 하시고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결국에는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성과는 거의 똑같다. 여기에서 S&P 100을 검색을 하면 워낙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유명한 지수이다 보니까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환해지라고 그랬죠. 이 환해지라는 것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환해지형 상품은 ETF의 이름 뒤에 뭐가 붙는다? 괄호치고 H가 붙는다. 이제 괄호치고 H가 붙는 S&P 500이 이제 써있는 그 상품을 매수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환해지형 상품으로서는 코덱스 미국 S&P 500 환해지 H가 붙은 이 상품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총 주문 금액은 13,720원에 5주 68,600원어치를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매수를 할 거니까 현금 매수를 버튼을 누르시면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S&P 500도 거품이 많다. AI주 지금 뭐 거품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저의 생각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잘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 뭔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런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일정 수준 공감을 하고요. S&P 500 그 빅테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데 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는 경제적 해자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예전에 워런 버핏 실제로 그의 주주 총회에서 나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때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에 투자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각광을 받은 그 개념이거든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든지 간에 경쟁 체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쟁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경쟁 체제에서 경쟁사들보다 더 뛰어난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적 해자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딱 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영어로 와이드, 모트.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보면 되고요. 이 와이드, 모트, 동일가중이라는 이름의 ETF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ETF는 우리나라의 한 회사에서만 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와이드만 치셔도 딱 하나의 종목이 나오고요.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 동일가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매도 호가가 가장 낮은 가격에서 27,6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5주를 선택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해자 ETF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ETF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낮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빅테크 투자 비중이 어떻게 낮으냐? S&P 500에는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는
메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33.42% 수준이에요, 현재.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33.42% 꽤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건데, 이 경제적 해자 ETF에는 불과 5.8%밖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들의 비중이 매우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똘똘한 중형주, 소형주의 투자 비중을 높인 그 경제적 해자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를 선택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와, 근데 그러면 제가 저 두 ETF를 같이 모아가면은 뭔가 미국의 대형주도 갖고 대형 기업도 갖고 똘똘한 중소기업도 다 갖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수익률 자체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경제적 해자와 그리고 S&P 500 지수의 그동안의 성과를 제가 갖고 온 표예요.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에는 12.82%였고요. S&P 500은 12.41%였어요. S&P 500만큼 더 좋은 성과, S&P 500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기업들에서 좋은 기업을 많이 선별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까지의 성과를 보더라도 오히려 경제적 해자 ETF가 더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 또 언제 하락이 올지 모르고, 또 과거에 보면 S&P 500도 불과 2022년도에 이렇게 18.23%까지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경제적 해자 ETF는 연 최저 성과가 13.65% 하락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한 5%포인트 정도 더 뛰어난 선방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부부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잘 사모아 가고 싶다라는 분이라면 뭐 어떻게 좀 추천을 하세요? 매달 적립식으로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S&P 500하고 경제적 해자 ETF가 빅테크 기업들 투자 비중만 보더라도 꽤 다른 유형의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같이 매수하기에 참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S&P 500 1, 경제적 해자 ETF 1대1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0% 정도 현금을 내가 보유를 하는 것, 이걸 지키면서 1대1의 비율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S&P 500은 대형주의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 그리고 빅테크의 비중이 높은 상품이고, 경제적 해자 ETF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시기마다 주가 흐름이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S&P 500의 지금 성과가 더 좋네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시기에는 S&P 500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실제로 S&P 500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경제적 해자 ETF가 더 많이 오르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공부가 되는 거죠. 십 12년 넘게 어쨌든 투자를 해오고 계신 건데 처음 시작하실 때도 미국 주식 하셨어요? 아니죠. 그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저에게도 진입장벽이 느껴졌던 거예요. 사실은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기 전이니까 괜히 뭔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뛰어넘고 오히려 파이어까지 하신 거잖아요.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숱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입사를 해서 투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회식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술 기운이 있는데도 뭐 책 한 자라도 더 읽고 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뭐 2년 동안에 0.5% 정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0.5% 수익률이면은 10,000원의 투자금을 넣었으면은 0.5%면은 50원. 그냥 예적금 드는 게 낫죠.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이런 의지를 더 크게 다졌던 이유가, 팀장님들, 부장님들 돈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끝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연이어서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끝나질 않는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10년, 20년 후에 저런 고민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시점 10년, 20년 후에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적어져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죠.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숙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스타일이었어요. 원래부터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 ESTJ인데 그래서 매우 계획적이고 먼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상태가 매우 불안해서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 이거 미래가 불안한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의 예상과는 다른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주식 투자에 되게 전념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수익률은 0.5%? 와, 근데 그때 그 속상함이 정말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일주일 정도는 투자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놔버렸어요. 친구들 여행 가고 싶은 거 가고 또 차 사고 싶은 거 사고 뭔가 자기의 시간을 행복하게 잘 쓰고 있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 대비가 되는데 결과마저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그 결심을 한 것이 일주일이 걸렸던 거죠. 그 답이 미국 주식이었던 거예요? 미국 주식이었고 그 전까지는 저는 ETF 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누워서 딱 생각을 했죠. S&P 500 지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나의 잔고 0.5%의 수익이 난 걸 보면서 내가 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저 S&P 500에만 투자를 했어도 이 정도는 벌었을 텐데 그동안 뭘 한 거냐.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한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방식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투자 방식을 바꿨더니 오히려 이래서 투자의 대가분들이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권하는 것이었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업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있으면 자산이 커져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죠. 와, 이거 하길 잘했다 하는 그런 순간이 좀 있으셨나요?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죠. 저의 그 요즘에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는 그 우리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는데 매일매일 등원을 해주는 유일한 아빠. 참고로 제가 등하원을 거리가 좀 멀어요. 집에서 운전을 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가요. 그래서 등원을 해주러 1시간 그리고 하원을 할 때 1시간 또 이렇게 해주거든요. 거리가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정말 내 집 마련이나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리 효과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시점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안겨다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거죠.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대학교 때 신문을 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지 나는 강남의 자가로서 내 아파트를 마련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진 않았거든요. 복리 효과를 누리고 좋은 주식을 계속 사 모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 몇 살에 퇴사하셨어요? 퇴사는 35살에 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저는 모은 돈 자체가 없거든요. 가능할까요? 저도 모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다.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계속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5%의 수익이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결국에는 나오더라. 이제 자산은 결국에는 투자 원금 거기에다가 수익률을 곱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까지 곱해졌을 때 결국 나의 최종 자산이 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나의 소득이 많지 않아서 투자 원금 자체가 적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1년, 2년, 3년 투자 기간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또 높은 수익률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났고 그 큰 수익이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내 소득이 늘어났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좋은 투자
투자를 계속 경험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투자 자체가 불안하지가 않고 계속 더 하고 싶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할 때 당연히 힘이 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결과적으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딱 느끼는 시점이 오면은 그 운동은 더 이상 힘들지가 않고 끊을 수가 없는 대상이 되겠다. 그런 것처럼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고 시도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막상 두려움이 더 커지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두려움을 한번 이겨내고 시작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제시를 해주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따른 다음에 그리고 결과를 얻어보면은 더 이상 잘 안 될 것에 대한 걱정을 좀 하지를 않고 내가 더 나아갈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돈을 정말 어디에 두느냐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 싶네요, 진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산가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로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이 훨씬 많죠. 주식 투자로 부를 이루신 분들은 손에 꼽아요. 배경이 무엇이냐? 미국 주식은 장기간 계속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식으로 자산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고,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올랐기 때문에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자체가 일단 나의 확률을 좌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잘 아끼고 미국 주식으로 종잣돈을 잘 불리고 그걸 이제 또 미국 주식과 더불어서 내 집 마련이든 부동산까지 잘 가져가면은 뭐 정말 일타쌍피들이네요, 그게 다. 베스트죠. 자산도 속성이 원화 자산만 보유를 하느냐. 원화 자산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겠죠. 근데 달러 자산은 또 달러 자산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베스트라고 저는 봅니다. 주식은 광금님, 그리고 부동산 내지는 돈 세팅하는 법은 너나이님이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나이님과 이제 광금님이 두 분이 이제 합심을 하신 건가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분야 자체는 부동산이시고 저는 주식이고 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직장인이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고, 직장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대한 뿌리가 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투자 경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그 고민들이 저나 나이님이나 했던 고민들 똑같은 부분들이 매우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맞춤형으로서 이렇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재테크 기초반 강의도 원래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에 다 강의가 완성이 됐고 반응도 정말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촬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시기마다 사람들의 고민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시황이 좀 달라지고 또 주식도 특히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생기고, 어떤 주식의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건 좀 덜 오르고, 이러한 것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면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더 나아가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고민을 해결해 주는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되게 좋은 거 알려주셨거든요, 이미. 왜 광금님 저 강의까지 뭐가 더 알 수 있어요? 좀 더 딥하게 나아가면은 여러분들께서 10% 수익뿐만 아니라 더 높일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이 꽤 많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서 절세 계좌를 잘 운용을 하셔야 한다. 제 강의에서 최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34%의 적금에 가입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그 사례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개별 주식들의 주가가 엄청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개별 주식으로서의 투자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맞벌이, 외벌이, 연령대,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이 가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가이드라인을 드리다 보니까 강의안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알려주신 대로 그냥 따라만 하면은 나오는 거네요. 수강생 분들 중에서 지금 성과를 내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거든요. 게다가 저는 다 수익을 냈다라고 하신 게 3개월, 6개월 이렇게는 일시적으로 손실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네? 그래야지 내가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지. 이게 내가 계속 물음표를 갖고 있으면 계속 하게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특히 돈과 관련돼서는 내가 자산이 불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수강 후기를 되게 길게 남겨주셔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후기를 써주신 분이라 잘 알고 있는데요. 수업 듣고 작은 돈이라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희망이 보이니 바로 실행하게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저도 투자 금액이 이미 큰 상태에서 이런 투자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없는 분들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에이스 미국 S&P 500 사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 최고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냥 매월 급여 때마다 50만 원씩 연금저축계좌에서 사고 있답니다. 저는 절대 주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퇴근 후에 저녁 시간은 주식 공부할 만큼 달라졌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편견들 많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폐가망신한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셨고 성과를 내고 있으시니까 이렇게 강의도 추천해 주시고요. 40대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2030이 아닌데 늦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최적화하고 보니 당장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그냥 다 떠먹여주는 거네요. 너가 월급 이 정도 받으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만들어. 이게 월급 관리부터 실패를 해서 투자 금액을 만들지 못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투자 금액을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거기서 망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떻게 저떻게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었는데 이걸 갖고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전셋집을 잘못 마련하게 되면은 또 더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서 계속 요소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저분도 결혼자금 준비 이 강의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시다. 제가 예전에 투자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이런 강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께서 탑을 들고 여러 구덩이를 파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덩이가 제일 낫구나. 이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의죠. 2025년에 좀 나은 재테크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께 조언 남겨주실 수 있나요? 아마도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지 뭐 라고 하면서 그 결정을 계속 유예를 하시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항상 댓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때 처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영상을 봤을 때 내가 했어야 했는데 라는 댓글들을 쉽게 보게 되거든요. 광금님도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미국 주식 시작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요. 만약에 그런 고민이 된다면은 소액으로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한 주당 2만 원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일단 내가 경험을 해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자. 미루지만 말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제 수업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만 투자를 하셔라 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것이 결국 나의 자산을 형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꼭 하셔야 한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올해보다 내년보다는 후년 계속 나아질 거야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를 떠올렸을 때 힘든 거는 내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연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가 되게 불확실했던 것들이 더 힘들었다. 지금 이 콘텐츠를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 해 한 해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의 삶을 만들어 보아야겠다라는 용기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용기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에 옮기시는 그 한 해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그 다른 누구보다도 자산 모으기, 재테크에 대한 열망이 넘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편으로는 이미
잘 하고 계신 것들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볼 만큼의 의지조차 다지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좀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갖춰진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각오와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막 밤새서 교환 만드시더라. 진짜 막 몇 시간, 막 6시간, 5시간씩 막 강의하시더라. 뭐 하고 계시나 옆을 보면 항상 뭐 후기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아니 직장인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옆에서 직원분들한테 들었는데 저는 강의실에서 계속 서 있어요. 일부러 질문 받으려고. 대기실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점점 안 힘들어.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죠.